꿀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도 최고의 식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면역이 떨어질 때 꿀을 먹으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꿀은 여름철에도 좋지만 겨울철이나 가을 환절기 때 정말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분이 많아서 걱정할 수가 있어요. 암이나 당뇨에 꿀을 먹으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당히 잘 드시면 약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고 잘못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어요. 우선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너무 많이 먹는다. 첫 번째가 우리 꿀을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오히려 과한 영양과 과한 당분 때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배합을 잘못해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채소랑 섞어 드신다든지 밥 먹을 때 같이 먹는다든지 그러면 꿀의 기능 자체가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꿀을 우리가 좋게 먹으려면 꿀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꿀만 먹는 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레몬이나 여기에 꿀 같이 섞어 드시거나 꿀에 맞는 과일들과 같이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과일을 꿀에 재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전부터 영양이 부족할 때 옛날 선조들은 꿀을 먹였어요. 꿀을 보약을 하고 이제 알려졌었지 옛날에는. 그래서 꿀단지를 한쪽 어딘가 이렇게 숨겨놓고 하고 아이들은 몰래 꿀단지 만나면 막 꿀을 실컷 먹고 막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꿀이 사람에게 좋다는 것이 고대 역사에서부터 알려져 왔었고 예전에는 이 꿀이 정말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몰라도 꿀을 먹으면 입술이 안 좋은데 입술이 막 이렇게 트일 때 영양이 부족할 때 좋아지는구나. 변이 안 좋을 때 좋아지는구나. 아니면 뭐 위가 안 좋을 때 좋아지는구나. 뭐 이 정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보통 속이 좋지 않을 때 예전에는 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속이 좋지 않을 때 뭐 장이 안 좋거나 위가 안 좋거나 어딘지 모르지. 옛날 사람들은 뭐 생리학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냥 속이 안 좋아, 배가 아파 그러면 꿀 한 스푼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꿀이라는 이 좋은 식품이 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설탕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벌에게 먹여서 꿀을 따게 했을 때부터 꿀을 채조립을 했을 때부터 꿀의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시중에 판매되거나 돌아다니는 모든 꿀은 설탕이 섞여 있어라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꿀을 판매하는 많은 사람들이 꿀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설탕을 넣은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꿀들은 다 설탕 꿀이야라고 이제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정말 최악의 경우에서는 예전에는 꿀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인위적으로 꿀 한 방울 벌의 배를 통하지 않고도 사람이 어떤 기계에다가 물엿을 넣고 뭘 넣고 해가지고 당분 조절하고 향을 딱 넣어서 아카시아 꿀을 만들어내고 밤꿀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또 원시적인 것은 어떤 설탕꿀을 떠넣어가지고 밤꿀을 한 다음에 밤 껍질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향을 거기다 담궈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는 설탕꿀이 아닌 가짜꿀도 있었어요. 아마 드셨을 수도 계실 거예요. 몇 분들은 그 가짜꿀을.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런 가짜꿀을 만드는 곳이 단속을 당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설탕꿀을 표기를 해서 팔자.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야 라고 해서 설탕꿀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양벌꿀이라는 이름으로 마트에 가면 쫙 널려있어. 꿀값이 왜 이렇게 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꿀은 꿀이에요. 왜냐면 벌들이 설탕물을 물어서 뱃속에 넣어가지고 자기 효소와 바꿔가지고 꿀을 만들었으니까. 꿀은 꿀인데 인위적이고 사실 좋은 꿀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꿀이 된 거예요. 그죠? 설탕꿀은 여러분 드시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좋은 부분도 있어요. 설탕꿀도요. 사양꿀도. 하지만 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설탕 자체가 우선 해롭고요. 그래서 그 설탕꿀은 벌도 진짜 천연꿀과 설탕꿀 이렇게 비교하면 벌은 천연꿀을 더 좋아해요. 실제로. 설탕물보다 넥타를 더 좋아한다고요. 꽃 속에 있는 것들을. 이 꿀은 자연이 제공해주는 정말 좋은 당분입니다. 당분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요. 포도당, 과당 비율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가 정말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꿀을 먹으면 유전자가 정말 좋아요. 근데 꿀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영양을 공급시켜 주지만 면역을 올려주는데도 정말 좋은 식품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몸이 되게 허약한 사람이 꿀을 막 한 대접을 먹고 갑자기 막 배탈이 나거나 소가리를 하고 나면 면역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막 꿀을 먹으면 속에서 불난다고 하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죠? 응급실 간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좀 약간 무식하리만큼 이제 그냥 막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꿀을 우리는 수저로 퍼서 먹지만 어떤 분들 꿀을 좀 드리면 대접제 이렇게 마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속이 좀 튼튼한 분들은 괜찮은데 약한 분들은 이제 막 떼굴떼굴 굴르거나 막 그런 분이 있다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주위의 분들 경험해봤지만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딱 먹고 나면 속이 약하거나 몸이 약한 분들이 갑자기 체질이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꿀이 굉장히 보약 중에 하나구나 느꼈는데 면역에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선 이 꿀은 종합 영양제예요. 종합 비타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단 농축하지 않은 꿀, 자연 숙성된 꿀. 보통 벌들이가에서 꿀을 만들면 그 꿀을 양봉업자들이 꿀을 채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공장에 가서 수분을 날립니다. 수분을. 이 수분을 날리고 나면 꿀의 농도가 되직해지겠죠. 수분 날리면. 그래서 이제 그 퍼센티지, 그 수분 함량을 이제 낮춥니다. 뭐 19%, 18%, 17%뭐 이렇게 낮춰가지고 보통 우리가 육안으로 보거나 감각으로 보면 이게 진짜 꿀이야, 저게 진짜 꿀이 모를 정도. 오히려 우리 천연 꿀들은 조금 더 되직할 수 있고 조금 더 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벌들이 하니까. 하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놔둬서 뜨면 되직한 꿀이 되겠지만 인위적인 꿀들은 이런 맹물 같은 거의 꿀물, 여러분들 꿀물 드셔봤죠? 꿀물 같이 그 묽은 꿀을 가지고 이제 기계로 돌려가지고 수분을 제거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꿀을 만듭니다. 자, 그런 꿀의 문제가 뭐냐면 효소가 많이 파괴됐다. 거의 없다. 미네랄, 비타민 이런 미네랄은 뭐 함유량도 적겠죠. 왜냐하면 원래 자체가 묽은 거를 가지고 농축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보통 벌들이 배에다가 꿀을 한두 방울 물고 와요. 그러면 그것을 밑에 아래쪽에 그 방에다가 넣었다가 또 다시 먹어서 위에다 올리고 또 올리고 옮겨요. 여러 번 옮기면서 선봉질을 하면서 완전한 숙성꿀을 만드는데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은 꿀을 우리가 영양 지표에서 과연 진짜 꿀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 꿀이 아닌 것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한 꿀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국에서 농축하지 않은 꿀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정말 거의 없어요. 저도 제가 이 농축하지 않은 꿀을 뜨다 보니까 이 꿀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농축하지 않은 꿀을 뜨는지 찾아다녀 정말 많이 다녔어요. 재작년 3년 전에는 엄청 다녔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말은 다 저희도 뭐 진짜 꿀이 뜹니다, 숙성꿀 뜹니다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다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얻어 걸려서 뜬 꿀 말고는.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많지 않아요. 정말 숙성꿀을 뜨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 따기 힘든 것처럼 그 정도 정말 적습니다. 몇 명 없어요. 많지 않아요. 아무튼 꿀의 좋은 성분은 숙성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꿀 속에 효소가 있어요. 꿀 속에 효소, 농축을 하지 않은 꿀, 그죠?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 같은 경우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요. 특히 이 가을철에 환절기 때 면역이 특별히 약한 분들은 꿀을 좀 드시면 좋아요. 꿀을 드시면 면역 시스템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디톡스를 할 때도 역시 숙성꿀로 해야 돼요. 저희는 숙성꿀로 합니다. 무조건 다. 디톡스 할 때는 일반 꿀로 하지 않아요. 디톡스 할 때도 무조건 숙성꿀 하는데 보통 우리가 허약할 때나 염증이 있을 때나 식사를 잘 못할 때도 꿀은 어느 정도 대용이 됩니다. 예전에 저희 꿀을 1년에 한 분이 여러 마씩 드신 분이 있었어요.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죠? 여러 마씩 한 몇 마씩 드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위암이 있었고 음식을 전혀 못 드세요. 거의 못 드세요. 물론 먹긴 먹는데 잘 못 드시니까 늘 허기지고 영양 부족하니까 저희가 그때는 이 힐링센터를 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배달을 가시는 거 같이 따라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양쪽에 꿀을 한 마씩 들고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갖다 주세요. 그 집을. 근데 아버지에게 여쭤보고 하니까 꿀을 왜 이렇게 많이 저분들은 사시냐고 봤더니 위암 환자고 혼자 꿀을 그만큼 드신대요. 4말, 5말.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분이 그걸 가지고 버티시더라고요.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저희가 갖다 드린 것을 전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아버님은 몇 년 전부터 갖다 주셨던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꿀은 이렇게 영양 부족한 사람에게도 최고의 식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꿀이 노인들에게도 정말 좋아요. 단 어린 아이들, 너무 어린 아이 있죠. 돌 전 아이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화 불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좋은 미생물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숙성 꿀이어야만 해요. 일반 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미생물들을 많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화 불량, 장이 안 좋은 분들 혹은 또 위가 안 좋은 분들에게 최고입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 이런 것들은 위에 있잖아요. 아카시아 꿀이나 방꿀 먹으면 헬리코박터균이 굉장히 좋아요. 논문에도 아카시아 꿀이 헬리코박터균에 정말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저는 이 시골이잖아요. 그죠? 보령 뭐 이 시골 쪽에 살았는데 이제 보통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하죠? 벌레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치죠. 농약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뿔 깎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 농약통 짊어지고 막 그게 한 20몇 킬로 되거든. 그거를 메고 하고 하루 종일 하면 한 몇 시간만 해도 엄청 힘들어요. 그거를 하고 나면 무게도 있고 또 농약 성분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호흡중에나 피부나. 그럼 이제 몸이 되게 피곤하다고요. 그때 보통 많은 분들이 꿀을 드시더라고요. 꿀물을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 피로감이 쫙 풀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꿀이 약성분도 해독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꿀은 삼투압작용을 해요. 그래서 몸에서 체내의 독성을 빼서 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독소 해결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 꿀을 먹으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설사하거나 또 이게 속이 막 아프거나 부글부글하거나 미식거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이유들이 대부분 꿀이 독소를 빼는 과정에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꿀은 피로를 감소시키거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을철에 면역이 좀 떨어질 때 그렇다고 매일 드시라는 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한 2주 정해놓고 2주 드시고 너무 허약한 분들은 좀 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이라도 이렇게 챙겨서 드시면 면역이나 이런 몸 해독에 좋지 않을까. 식사 양이 부족할 때도 좋아요. 식사 양이 부족한데 영양까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꿀에 로에젤리를 같이 희석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